이렇게 버려지는 옷들은 개발도상국으로 방출되어 쓰레기섬을 이루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도 문제이지만 수질 오염에도 엄청난 악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교수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폐기물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죠. 사실 과자 하나만 먹어도 저희들이 나오는 이 쓰레기, 우리가 하루에 얼마나 이 많은 쓰레기를 만들며 살고 있을까요? 2020년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하루 평균 생활 쓰레기는 47,000톤이 넘는다고 합니다. 1년이면 무려 1,700만 톤 이상이 되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작년 2022년 그리고 올해 23년은 더 많이 늘었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2025년부터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사용이 종료됩니다. 그래서 이른바 쓰레기 대란이 예고되고 있죠. 이렇게 많이 만들어지는 쓰레기는 86% 정도가 재활용되고 있고 나머지는 매립과 소각 등의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버려지는 폐기물은 1,700만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온실가스 총 배출량 중에 2.3%를 차지하는 양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2050년까지 폐기물의 감량과 재활용 그리고 또 메탄가스를 회수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서 온실가스 배출을 4.400만 톤 수준으로 감소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다양한 방법들로 폐기물을 줄이려는 그런 노력이 이어지고 있죠. 근데 워낙 분야가 넓어서 이 시간에 다 다룰 수가 없고 해당 노력 중에 몇 가지만 여러분들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을 기름으로 만드는 그 열분해 작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우리가 가장 많이 만들어내는 쓰레기가 플라스틱과 비닐입니다. 기억하세요? 이 비닐과 플라스틱의 원료가 무엇이었는지요? 바로 나프타, 그죠? 석유였습니다. 열분해 기술은 이렇게 버려지는 폐플라스틱과 폐비닐을 다시 새로운 화학 제품으로 탄생시키는 그런 기술인데요. 플라스틱 폐기물을 무산소 상태에서 고온을 가하게 되면 기체나 액체로 분해됩니다. 이때 생기는 물질로 연료로 재탄생시키기도 합니다. 또 수소를 생산시킬 수도 있죠. 그레이수소. 이 플라스틱을 만들었던 나프타로 다시 환원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은 사실 최근의 기술이 아닙니다. 다만 워낙 비싸서 실용화되지 못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가격 단가를 낮추기 위한 신기술 연구개발이 현재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업사이클링이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리고 업사이클링으로 가장 유명한 브랜드가 아무래도 프라이탁이겠죠. 추락 방수포를 원단으로 안전벨트 등을 사용해 만든 그런 가방입니다. 스위스에서 형제 2명이서 시작한 이 브랜드가 현재 전 세계 400여 개 매장을 가지고 있고 연매출 700억 원 이상을 달성하면서 엄청난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업사이클링 브랜드가 있습니다. 물론 아직 100여 개의 브랜드이고 1인에서 2인이 스타트업을 통해 일을 진행하고 있지만 대기업들도 점점 참여하게 되면서 그 시장이 커져가고 있는 중입니다. 국내에서 버려지는 의류를 포함한 섬유가 2019년 기준으로 하루에 약 1,000톤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버려지는 옷들은 개발도상국으로 방출되어 쓰레기섬을 이루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도 문제이지만 수질 오염에도 엄청난 악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폐섬유의 재활용 역시 우리 가까이에 벌써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파타고니아, 나이키, 아디다스 등 모두가 아는 기업에서도 점차 재활용 섬유를 사용한 제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예 재활용 섬유만을 사용하는 것이 제품 생산의 모토인 기업도 많아지고 있는 거죠. 파타고니아 같은 경우에는 2025년까지 모든 생산 제품을 재활용 또는 재생 가능한 소재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여기 헌옷 12,000벌로 바로 집을 만든 거죠. 사회적 기업 세진플러스에서 2021년에 폐섬유를 가공해 개발한 섬유 패널인 플러스넬로 만들어진 집입니다. 화학적 유해성 접착 성분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패널로 국가기관으로부터 인증받은
친환경 제품입니다. 물에도 쉽게 젖는 이런 옷이 태풍도 막아준다는 그런 집이 된다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자,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뭡니까? 미리 막아보는 거죠.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 쓰레기를 만들지 않게 되면 그것이 가장 최고가 아닐까요? 그래서 바이오 플라스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바이오 플라스틱은 이전에 한번 말했었는데요. 여기 영상 참고해 주세요. 현재 우리나라는 2050년에는 집과 회사 등에서 사용하는 플라스틱의 47%를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바이오 플라스틱 소재를 개발하는 것과 동시에 그 제도 개선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가치가 없어졌을 때가 비로소 쓰레기가 됩니다. 그렇다 보니 쓰레기가 되기 전에 우리가 이것들을 활용할 수 있다면 이제 쓰레기는 더 이상 쓰레기가 아닐 것입니다. 불과 100년 전에만 하더라도 쓰레기에서 기름을 만들어내고 옷으로 집을 만드는 세상,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지구는 인간 때문에 더러워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그만큼의 인간 때문에 깨끗해질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과학과 기술의 진보, 생활의 변화와 습관을 고치는 노력들, 이들이 다 합쳐져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깨끗한 지구가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